미국엔 나스닥, 우리나라엔 코스닥이 있다면 뉴스쇼에는 뉴스닥이 있습니다.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닥. 오늘도 두군 브라더스 나오셨어요.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 김근식 교수, 민주당 전 선대위 대변인 현근택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저 최재형 위원장하고는 인사 좀 나누셨어요? 네, 아까 밖에 인사했습니다. 잘 네. 부탁드린다고 제가 공손하게 인사드렸습니다. 감사하게 잘하셨습니다. 아니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미래혁신포럼이라는 장제원 의원의 그 모임이 몇 년 만에 다시 개장을 하고 개시를 하고 혁신위가 오늘 첫 출범을 하고 어떻게 공교롭게 그게 겹치냐. 이건 이른바 친윤계가 혁신이 견제하려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얘기가 또 막 파다 했는데 최재형 위원장이 한마디로 소설 중에서도 재밌는 소설이다. 현근택 변호사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 소설이라는 거는요 또 현실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재밌는 소설. 왜냐하면 사실은 정치권에는 대부분 소설이 많습니다. 뇌피셜도 많고. 왜냐하면 다 뒤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팩트가 되는 거는 소설 중에 많지 않아요. 근데 여러 가지 소설들 중에 네. 그 중에 이제 드라마도 되고 나중에 뭐 영화도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면 또 이게 팩트가 되고 이러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물밑에서 움직이는 건 맞는 거죠. 결국은 정치라는 건 사람들이 하는 거고 사람들이라는 건 모임을 만들고 공개적으로 뭔가 한다는 게 중요해요. 비공개적으로 자기들끼리 모일 때는 아무 의미 없거든요. 예. 뭐 의미는 있지만 예. 사람들이 인식을 별로 안 해요. 근데 이렇게 뭐 혁신은 당조직이니까 상관없죠. 공식조직이니까. 예, 근데 예. 이제 미래혁신 포럼이나 뭐 새미래나 민들레나 이런 분들은 다 이제 공개적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건 당연히 이제 뭐 당권이라든지 당내 세력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언론에 공개하고 이런 걸 만든다는 거는 당연히 뭐 차기 당권인 건 당연히 공천권을 말하는 거겠죠. 그렇죠. 공천권을 염두에 둔 당내 어떤 세력 분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오늘 뉴스닥의 키워드를 관련된 걸 골라오신 걸로 제가 알거든요. 현 변호사님 뭐 골라오셨죠? 어쨌든 지금 권력 다툼 시작되는 국민의힘. 권력 다툼이 시작되는 국민의힘 상한가입니까 하한가입니까? 당연히 하한가죠. 싸우는데 뭐 상한가 할 리는 없잖아요. 네. 예, 국민의힘 하한가. 김근식 교수님. 예, 우리 정치가 정말 우리 현 변호사랑 저랑 상한가를 가져오는 날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오늘 뭐 하한가로 가져왔는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조금씩 드러나는 서해 월북 논란의 실체 이렇게 해서 하한가를 좀 잡아왔습니다. 지난주에 좀 더 많은 내용들이 새롭게 밝혀진 게 많아서 아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실체 하한가. 그러면 이야기가 나온 김에 마무리를 짓는 느낌으로 현 변호사님 거 먼저 좀 갈게요. 국민의힘 민생보다 권력 다툼. 지금 권력 다툼 당권 투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원래대로면 내년 6월까지니까 지금부터 뭐 당권 경쟁할 필요 없고 내년에 당권 경쟁하면 되고 내년에 당대표 되는 분이 이제 결국은 공천권을 가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당대표의 가장 큰 권한은 공천권이거든요. 그렇죠. 정치인들의 모두 관심도 또 차기 공천 가는 데 관심이 있고 그렇죠. 민주당도 물론 뭐 개파 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만 국민의힘 같은 경우 예전에 이제 친이 친박 기억이 있기 때문에 예. 줄을 잘못 서면 아웃된다 이 두려움이 굉장히 많거든요. 민주당보다 더 커요? 더 크죠. 완전히 몰살시키지는 않거든요. 근데 몰살이에요? 친이 친박은 예전에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완전히 그냥 다 저기 해버리잖아요. 그런 거 보면 이제 다들 아마 어느 쪽으로 가야 되냐. 이게 몇 개 생기는데 다 고민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 아마 김근식 교수님도 고민 좀 할 것 같은데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저는 어느 쪽으로 갈 거냐가 아니라 어느 쪽을 줄을 만들 것이냐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주체적으로 생각합시다. 아니 이렇게 구체적으로. 원래는 민들레 하나로 만들더니 벌써 뭐 미래 포럼, 뭐 혁신 포럼, 새미래 뭐 막 만들면 제가 보기에 한 앞으로도 몇 개 더 나올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근데 주도권 경쟁이 춘추 전국 시대로 넘어가는 거죠. 이제. 춘추 전국 시대로 그렇죠. 왜냐하면 원래 예전에도 황제가 딱 있어가지고 한 예. 명만 딱 임명하면은 예. 이렇게 모임이 많이 안 생겨요. 예를 들어 민들레가 만약에 뭐 윤석열 대통령의 뜻을 확실하게 잡았다, 예. 의중을 잡았다 그러면 글로 다 모이거든요. 근데 지금 민들레 모이려다 딴 것도 막 만들잖아요. 미래혁신 포럼. 그렇죠. 이건 새미래. 뭐냐면 아직 한쪽에 힘이 안 실린 거예요. 주도권 싸움에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분화 과정이에요, 오히려. 그래요. 그렇죠. 더 분화될 거예요, 아마. 우리 김민희 교수는 하나 만들고 다른 분도 하나 만들고 막 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다 결국은 나중에 또 합종 연행을 하겠죠. 이제 그런 순서로 저는 가는데 지금은 분화 과정인 것 같아요. 지금은 춘추 전국 시대를 향해서 가는 가는 과정이다. 과정이에요. 아니 그런데 제가 새미래를 이번에 만든 김기현 전 원내대표랑 인터뷰 지난주에 했거든요. 절대 개파 조직 아니다. 순수 공부 모임이고 원래 금시조문이라고 예전에 있던 거를 확대
개편한 이런 조직. 그래서 민들레 뭐 개파 모임 이런 거랑 섞어서 말하는 거 굉장히 불쾌하죠.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예. 그 김기현 대표가 정확히 그 말씀하신 건데, 예. 그러니까 현 변호사님이나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지금 이 이제 여러 가지 의원들 연구 공부 모임이잖아요. 이걸 이제 권력 투쟁으로 이제 확대 해석하고 싶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지금 당 대표 징계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당 대표와 여러 다른 이제 정치 세력과의 갈등들이 좀 눈에 보이기 때문에 네. 이런 의원들의 순수한 연구 모임도 이제 일종의 개파를 시작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다고 보는데 그건 좀 지나친 오해이가 옥칙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세미래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었던 그 연구 모임을 확대해 가지고 새롭게 좀 해놓은 것으로 지금 이야기가 돼서 의원들 연구 모임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무처에 등록한 것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여야 의원들이 다 공동 대표 들어가 있고 보고서도 내고 지원도 받고 이런 것도 있고요. 민들레는 그때 말씀 나왔던 것처럼 이제 인수위 출신들의 일종의 동창회 모임처럼 국정 현안에 대해서 좀 듣고 의견을 논의하자 이런 순수한 목적이었다가 이제 오해를 받아서 좀 조금 주춤하고 있는 거고요. 다시 만든대요, 근데. 그렇죠. 그대로 예. 하겠죠. 예. 미래혁신 포럼은 더욱더 확실하죠. 이건 의원 연구 모임 확실하죠. 그러니까 거기에 공동 대표로 장제원 의원이 있는 거고, 그래서 김종인 전 위원장도 와서 강연하고 안철수 의원도 오고 이런 등등에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도 굉장히 많은 그 의원들 연구 모임, 공부 모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봐주시는 게 맞고, 그러나 이것을 굳이 이제 그 눈을 부릅뜨고 뭔가 이상하다 이렇게 쳐다보려면 뭔가 찾을 수 있겠지만 지금의 국민의힘의 당내 갈등을 그 당대표의 그 징계 문제를 침소봉대에 의해서 전체적인 권력 투쟁에 본격적인 장이 섰다고 보는 건 제가 볼 때 좀 무리한 억측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근데 그 얘기가 왜 나오느냐 하면 이준석 대표의 지금 상황하고 맞물려서 그렇죠? 그렇죠, 당연하죠.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 얘기가 나오는 시기적인 거잖아요. 문제가 나오는 거죠. 이준석 대표가 주말에 올린 페이스북 하나 보겠습니다. 그 흰머리를 이거 유튜버 레인보우로 이준석 대표 페이스북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흰머리 세 가닥을 이렇게 찍었어요, 사진으로. 그러면서 동시에 세 가닥은 처음 뽑아본다 이렇게.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현 변호사님? 뭐 세가닥이 누구냐 이 얘기 그건 언론의 해석인 것 같고요. 뭐 그것까지 하고 싶지는 않은데 아무튼 이제 그 전에도 지난주에 이제 뭐 디코이라는 얘기도 하고 간장 한 사발도 얘기하면서 어쨌든 전선을 계속 확대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뭐 공부 모임 만들 수 있죠, 언제든지. 보통 뭐 개원하면 만들기도 하는데 하필이면 지금 만드느냐 그리고 경쟁적으로 만드느냐 이 문제가 있는 것이고 김기현 전 원내대표도 그렇죠. 그 전에 뭐 금시초문도 사실은 그걸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원내대표 되고 그랬거든요. 그 당시에는 뭐 20몇 분 하다가 지금 한 50분 정도 참석했다는 거니까. 세밀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세력을 더 키워간 거죠. 아, 금시조문하고 나서 원내대표 되셨는데 저는 그렇게 알고 그 있습니다. 영향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도 어쨌든 뭔가 염두에 두고 세력을 모은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 지금 뭐 계속 지금 뭐 김민식 교수님은 이게 그냥 순수한 연구 모임이다 그러는데 정치인들이 순수하게 연구를 하는 걸 저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왜냐면 연구하시는 분들은 학교 가서 그냥 박사학위나 이런 받으면 되거든요. 그냥 공부는 사실 명분이고 밥 먹는 것도 다 어찌 보면 정치예요. 근데 이렇게 모여가지고 뭐 회의를 하고 이러는데 국회의원들이 사실 공부 열심히 했으면요 우리나라가 이제 훨씬 더 많이 발전했을 거예요. 근데 다 모이면 다 세력이 되고 다 그게 다 영향이 되고 나중엔 다 공천의 영향 받고 다 그런 거거든요. 아, 공부를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공부 연구도 하지만 밥도 먹고 아니 근데 차도 공부한다고 마시고. 해서 가보시면 알겠지만 네. 대부분 뭐 발표 누가 네. 초청해서 그냥 강의 듣고 네. 그 다음엔 가서 이제 밥 뒤풀이에 먹는 가서 밥 거예요? 먹고 이제 그러면서 얘기하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친목도 뭐 하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솔직하시네요. 맞아요. 그게 좀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뭐 국회의원들 공부한다 이건 제가 보기에 조금 우리 공부는 오히려 김근식 교수님처럼 학교 가가지고 공부를 하셔야지 뭐 그건 뭐 맞는 국회에서 말씀이신데. 공부하는 얘기 좀 안 맞잖아요. 맞는 말씀이. 그래도 공부를 안 한다고 그래도 국회의원들 보고 공부를 더 열심히 하라고 해야지. 그걸 안 한다고 전제가 그러니까 공부는 명분에 불과하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혁신위가 오후에 회의를 하는데 오전에 장제원 의원이 공동대표로 있는 미래혁신 포럼이 몇 년 만에 다시 문을 연다는 요 소식을 보면서 현 변호사님은 당권 투쟁이 심해지는 국민의힘 오늘 골라오셨어요. 한 말씀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 대표의 윤리 징계가 지금 뭐 네. 연기가 돼서 다음 주 7월 7일로 지금 잡혀져 있고요. 예.
그다음에 여러 가지 또 윤핵관이라고 불리우는 이제 장제원 의원과의 이제 전선이 확대되면서 싸움이 확대됐잖아요. 이준석 대표가 간장 한 사발 뭐. 공격을 예. 하는 바람에 예. 안철수 의원까지도 거론이 되고 있어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은 당 대표가 연관된 징계 논의를 시작한 윤리위원회가 하루빨리 신속하게 이 문제를 마무리해서 당내 분란이 오해를 사지 않도록 빨리 정리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 관련해서는 실제로 당사자의 진술이 완전히 엇갈리고 있고 지금 사건이 종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심만 가지고 일방적인 진술만 가지고 그리고 제보자만 있고 제보자를 통해서 발설하는 것이 굉장히 선정적인 유튜브 방송이라는 점에서 본다면 결론이 쉽게 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빨리 마무리를 해주는 게 좋다는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러나 이제 이준석 대표와의 싸움이 그렇게 확대되는 건 저는 이준석 대표도 잘못했다고 봅니다. 이걸 그냥 그 징계 건과 관련해서만 자기의 어떤 결백을 주장하고 사실을 네. 이야기하면 되는데 이걸 자꾸 장제원 의원까지 확대시키고 안철수 의원까지 확대시키고 또 머리 세 가닥까지 하면 이게 세 가닥이 누구라는 거예요? 지금 호사가들은. 그러니까 뭐 안철수 의원이 하나 있을 수 있고요. 예. 윤핵관이 하나 있을 수 있고요. 예. 그리고 배현진 의원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 그렇게 세 가닥이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자꾸 이렇게 싸움을 늘리는 것이 과연 이준석 대표에게 도움이 되느냐. 그러니까 그동안에 당에서 이준석 대표의 불만이 많은 저도 당원들을 많이 겪어봤습니다. 근데 그분들 말씀에도 또 일리가 있는 게 당대표가 집권 여당의 대표가 되면 국정 운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차분한 언행들을 하는 게 좋은데 이걸 지나치게 쌈딱처럼 이야기를 하고 전선을 확대해서 여기저기 막 싸우는 모습들을 여기저기 벌려놓으면 나중에 뒷수습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준석 대표도 좀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계 문제는 근거 없는 거라고 판단되면 빨리 종결을 해주는 게 낫다. 저는 그래서 만약에 물밑에서 이준석 대표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분들과 이준석 대표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노선과 행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서 싸우는 게 낫지 논쟁을 하는 게 낫지 네. 생산적으로 징계를 통해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도 무리한 것이고 그렇다고 윤석 대표가 막 안철수 의원 장제원 의원까지 끌어들여 가지고 싸움을 막 여기저기 가는 폭탄 것도 터뜨리듯이 무리가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양쪽이 다 무리가 네. 있다. 그럴 빨리 수밖에 없는 마무리해라. 상황이죠. 안 그러면 자기가 지금 어찌 보면 쫓겨나게 생기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뭐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 이 얘기 나오는 게 그래도 힘을 좀 얻고 싶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다음에 그것도 지금 대통령까지 전선을 끌어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아니 그만큼 어찌 보면 본인이 지금 절박한 상황인 거죠. 코너에 몰려 있고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과의 뭐 사적인 관계도 얘기하고 싶은 거고 지금 아마 전선을 확대하는 것도 그런 거죠. 그러면 나 가만히 있지 않는다. 가만히 있지 않는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 사방에 다 총질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야만이 어찌 보면 가진 게 무기가 자기 하나밖에 없고 어찌 보면 그런데 그게 저는 좀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지금 왜냐하면 7월 7일도 안 될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안 된다니요? 그러니까 결론 못 내린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관계 확실하지 않고 법적인 문제도 뭐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또 이해할 가능성도 있고 이래서 예전에는 아마 거의 뭐 징계 수순 가는 거 아니냐 이랬지만 예. 지금은 계속 연기되면서 7월 7일도 결론이 안 나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도 많이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현근택 변호사가 올라오신 하한가 살펴봤고요. 김근식 교수 하한가로 넘어가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그러니까 주말 사이에 또 변화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새롭게 드러난 게 이제 하태경 의원이 단장으로 있는 이제 진상규명 TF 팀에서 네. 국방부에 가서 장시간 이야기도 듣고 자료도 들여다봤고요. 그 다음에 지난 주말에 이제 행안부에 그 유권 해석을 요청을 해서 대통령 기록물이긴 하나 청와대에서 생산된 생산물이지만 각 부처에 하달한 공문은 부처가 가지고 있으면 그건 대통령 기록물이라 하더라도 공개할 수 있다는 유권에서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이번 주에 좀 더 활발하게 통일부도 가보고 이제 네. 해경도 가보고 해서 실제로 그 당시 2020년 9월 그 사건 당시에 청와대가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를 받은 공문은 뭐 버리지 않고 갖고 있을 테니까 그런 걸 확인해 보면서 청와대가 구체적으로 그 일정에 따라서 어떻게 입장이 바뀌는지 확인해 보겠다는 것이어서 저는 이 부분을 단순히 무슨 여야가 정쟁으로 이걸 뭐 한다고 너무 격하거나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무슨 전임 정권 죽이기라고 이렇게 너무 피해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 국민이 무고하게 희생을 당했고 죽은 다음에도 만약에 정부에 의해서 어떤 정치적 필요에 의해서 명예살인까지 당했다고 한다면 빨리 이거 진상을 규명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대통령 기록물은 만약에 공개를 못하는 게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가능한 조치를 다 통해서 통일부, 국방부, 군, 해경, 청와대 그다음에 심지어 SI까지도 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공개를 하자고 하면 서로 합의를 하면 모든 걸 다 공개를 해서 있는 그대로 명명백백히 밝혀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난번에요. 이거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모르겠는데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각 부처에 있는 청와대에서 내려보낸 문서는 청와대 기록물이 아니다. 그냥 공개하면 된다. 맞아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우리 교수님 막 아니라고 그러셨고. 근데 어쨌든 유권 해석이 이렇게 유권 해석이 나왔잖아요. 나왔어요. 유권 해석이 열렸다. 제 말이 맞은 거죠. 아. 그리고 사실은 그때도 제가 말씀드린 게 국방부나 해경의 자료가 있을 겁니다. 청와대 내려온 자료. 그거 먼저 하면 돼요. 그건 쉽거든요. 왜냐하면 뭐 비밀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 다음에는 좀 어려운 게 이제 국회에 아마 이제 회의 자료일 거예요. 회의 자료도 제가 보기에 뭐 그 국회 여야 합의하면 공개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SI 자료인데 SI 자료는 사실은 이게 뭐 연합사 얘기하는데 저도 뭐 정보 한 3년 일했기 때문에 아는데 대부분 감청 자료는 국방부 직할부대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미군조차도 감청 자료는 한국군 거를 협조를 얻어서 오히려 봐요. 영상이라든지 신호 정보는 미군이 앞서가는데 예. 감청 자료는 우리나라가 훨씬 앞서가거든요. 이게 더구나 또 그냥 비화로 통한 게 아니라 그냥 음성이래잖아요. 무전으로 통한 거기 때문에 예. 거의 100% 도청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도 지난번에 뭐 자료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국회에서 비공개를 전제로 아마 이렇게 열람하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SI 원본도 볼 수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게 빛이 인가가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급이 돼야 되는데 만약에 지금 여야가 합의하고 만약에 국방부에서 동의한다 예. 그러면 비공개를 전제로 하는 거였죠, 당연히. 이 SI 원본은 정말 보기가 어려울 거다. 맞습니다. 이건 불가능하다라고 보는 전문가 의견도 많더라고. 원본은 왜냐하면 이게 미국과 우리가 이 정보 문제는 같이 공유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우리 이 원본을 공개할 경우에는 미국에서 이제 더 이상 같이 이 정보 공유 못한다, 파기다,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원본은 절대 못 볼 거다 이러던데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군내에서도 어느 정도 직급 이상 SI 비치를 받으면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영상 정보라든지 신호 정보라든지 예를 들어서 인공위성 정보라든지 이거는 미군 거를 저희가 참고를 많이 해요. 우리가 아무래도 그 분야를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근데 감청 정보는 국내 그러니까 국방부 직할부대에서 감청을 하고 오히려 미군이 그거를 받아가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굳이 제가 보기에 미군의 협조까지는 필요 없다라고 봐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물론 네. 아마 이제 그거는 나중에 더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민주당이 지금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뭐 민주당 내에 또 대응 TF팀을 만든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게 이렇게 각 당이 만들어가서 정쟁의 네. 도구로 삼을 게 아니라 우리 당들이 하태경 의원이 하고 있고 저쪽도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만들겠다는 게 진상을 규명하는데 서로 협조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 만들든지 아니면 정말 여야 정쟁 때문에 이게 불안하다고 한다면 따로 그 특위를 만들어서 국정조사를 하든지 아니면 심지어 특검까지도 가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군, 그다음에 해경, 청와대, 통일부, 그다음에 SI도 원본을 못 본 다음에 SI 원본을 그 텍스트로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한 1차 분석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걸 전부 다 들여다봐서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야 된다는 게 필요하고요. 지난 주말에 그래서 새롭게 자꾸 드러나는 의혹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 하태경 의원이 밝힌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9월 21일 날 그 북한군과 대면에서 접촉했다는 보고를 받은 다음에 그 이 씨가 살해되기 전까지 6시간, 3시간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서주석 그 안보실 차장도 이야기를 했지만 처음에 소각을 확인했다고 국방부 발표했는데 바로 며칠 만에 소각으로 추정된다고 하면서 공동조사를 하자고 입장이 한 발 물러선 듯한 느낌이 하달된 공문이 있었잖아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월북이라고 당시 해경이 추정했던 공황 상태에서 월북으로 판단된다고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근거에 반대 논리들이 여러 가지 많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 반대 논리는 다 배제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드러난 여러 가지 실체적인 의혹에 대해서 여야가 서로 같이 이걸 정쟁으로 삼을 게 아니라 확인하자라고 하면 예. 각 당에 만들 필요가 뭐가 있느냐. 각 당 TF가 아니라 그렇죠. 함께 합쳐서 국정조사나 만들어야죠. 특위를 당연히 그게 만들자. 된다고 현 생각합니다. 변호사님. 반대할 이게 이유가 예를 없다고 들어서 봐요. 진상 조사를 해보고 결론을 내리자 이랬으면 제가 보기에 뭐 야당 입장에서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상황이 어떠냐면 네. 이미 결론을 내렸어요. 해경이랑 국방부랑 발표했잖아요 이미 수사기 발표하고 최종 결과. 결국 예. 그렇죠 발표했기 때문에 그 발표 내용은 기본적으로 지난번 발표가 또 바뀐 거거든요. 네.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당 입장에서는 이거를 결론을 내려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의미가 없죠. 오히려 처음부터 이거 좀 진상을 확인해 보자. 그리고 자료 좀 보자. 이렇게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볼 수 있는 자료 다 보고 그다음에 발표 다 해버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게 맞춰가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 이거를 뭐 그렇게 몰아간 거 아니냐 청와대 지시에서 이제 그렇게 나온다 그러면 정치 공방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지금 이제 국방부에서 아니죠. 만행을 확인했다. 그 다음에 이제 추정된다. 공동조사 이렇게 간 거를 마치 뭐 무슨 네. 뭐 물타기 한 것처럼 말씀드리는데 사실은 정보라는 건 원래 100% 확인되기 전에는 추정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거를 뭐 진상을 덮었다 이렇게까지 그 가는 중간에 건 사실이 오바라고 봅니다. 있었잖아요. 북한에서 네. 보낸 전통문이 있었잖아요. 그걸 보고 입장을 바꾼 거라고 서주석 차장도 이야기를 했고 중요한 것은 지난 정부 때
월북으로 판단해서 정리를 했단 말이에요. 이번 정부 때 똑같은 기관에서 아니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난 정부도 대한민국 정부고 지금 정부도 대한민국 정부인데 똑같은 대한민국 정부의 해경이 입장이 바뀌었으면 다시 여야가 모여서 이게 왜 그런지 진상조사를 해야죠. 아니, 그러니까 그때도 해경에서 월북으로 판단한다고 했을 때 야당에서 반대를 했었어요. 그렇지만 그때 진상조사 했으니까 아니 제 말이 안 그 말이에요. 했잖아요. 잠깐만. 저도 그 말이에요. 지금이라도 바뀐 거 해야지. 하나도 자, 없어요. 이제 똑같은 증거 가지고 마무리를. 판단이 그러니까 바뀌었으면 지금이라도 판단을 진상조사. 바꾼 사람들을 해서 설명을 해서 해명을 해야 돼요. 아, 그러니까 그게 먼저예요. 진상조사를 해야 자, 되죠. 아니죠. 이유 설명은 안 하잖아요 지금. 잠시만요. 그러니까 진상조사 같이 모여서 아니 같이 이유를 다 설명하고 보자는 거예요. 해줘야 그다음에 이해가 말이 가는 되는 건데 이야기를 이유 설명 안 하고 해야지. 결론을 바꾼 다음에 마이크를 하자 좀 그러면 내릴 뭐하라 수밖에 그래.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결국 양당이 지금 TF를 만들고 따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으로 가고 있다. 왜냐? 너무나 양당의 주장이 아니, 다르기 그거 때문에 궁색하죠. 이거를 왜 지금 양당이 확인할 따로 수 있는. 만드니까 같이 만들어가지고 국회 차원에서 행정부의 협조를 다 아니, 받아서 그럼 사전에 조사를 하고 지난 해야지 정부 결론 내린 다음에 것들이 하면 뭐. 여기까지 뉴스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